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컨디션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네. 일교차도 크고 네. 또 환절기다 보니까 환절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건조한 날씨,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네요. 자는 중에 호흡을 안 하시는 네네. 거죠. 얼마 전 한국 이 심장학회에 따르면 이 수면 무호흡증이 특히 겨울철 뇌졸중의 아주 주요 원인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이 잠 관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이 보약이다 이런 네. 얘기 많은데요.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단잠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특강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흔히들 남성들의 질환이다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않나요? 많은데 네. 의외로 여성분들도 많다고 어. 합니다. 오늘 이 얘기해 주실 연사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가까이서 네. 뵈니까요 정말 키도 활칠하시고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피부도 좋으시고요. 이게 뭐 단잠, 잠을 잘 자는 그런 게 비결일까요?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하고 많이 해서요. 네. 불면증은 모르고요. 네. 잠은 푹 잘 자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코 고는 분들이 나는 골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앞서서 특히 겨울철 뇌졸중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질환의 원인이나 증상일 수 있나 봐요. 네. 그 뇌졸중뿐만 아니라 신경쇠, 고혈압, 당뇨, 천식, 부정맥 이렇게 무섭고도 너무나도 많은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지만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알고 있었는데 여성분들도 의외로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많으시다고요. 예, 요즘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직장생활도 많이 하셔서요. 그 영향으로 인해 코골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갱년기가 지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가 갱년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관심 있게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방송국에 오다 보니까 바람이 아주 춥고 건조하던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람이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도 늘어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광범위하게 보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호흡기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왜 호흡기 질환이 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호흡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흡기란 숨을 쉬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호흡기관, 호흡기라고 하는데 보통 폐나 코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호흡기관이 만드는 숨의 통로를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기도, 기류 이게 겨울철 이비인후과 질환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보통 기도가 터널과 같은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겉에서는 뼈대가 있고 그 뼈대를 둘러싼 근육이 있고요. 안에서는 촉촉한 점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입안을 보시면은 대충 아실 수 있는데요. 입안을 보시면 겉으로는 뼈대와 근육이 있고 그 안으로는 촉촉한 점막으로 구성되어진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면 겨울철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 이 기도에 해당되는 코와 목의 통로를 이루는 점막이 붓고 부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코가 좁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네, 코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좁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목이 컬컬하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잘 때 수면 중에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지면 코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잘 때 코와 목의 통로가 완전히 막히게 되면서 폐쇄가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오늘 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이해를 더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코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골이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과거에 코골이 때문에 고생을 하셨거나 또는 지금도 고생하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예. 그리고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코골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코골이는 우리나라 성인 5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하게 알고 있고 흔하게 존재하는 코골이는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 신호를 울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코만 고는 것이라면 그 단순 코골이라는데요. 단순 코골이는 아직 우리 몸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고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경고 신호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과 같이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수면 무호흡이란 것은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잠을 주무시다가 숨을 안 쉬는 거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네. 예. 숨을 안 쉬면 좋지 않습니다. 예. 진료실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남편이 잠을 자다가 코를 심하게 골다가 숨을 멈춰서 죽는 줄 알고 불안해서 깨웠다. 그리고 여기 진료실까지 데리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불안감이 과장이 아닌 게요.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돌연사하실 수 있습니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에게 수면 무호흡증은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수면 무호흡은 교과서적으로는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을 자면서요. 그리고 수면 저호흡이란 말이 있는데 수면 저호흡은 들어와야 할 숨의 양이 50% 이하로 줄어든 상태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무시다가 이런 수면 무호흡, 수면 저호흡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제때제때 들어오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서 혈액 내에는 산소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돈이 이렇게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돈을 누구한테 주죠. 줄 수 있는데 우리 혈액 내에도 산소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혈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는 뇌, 심장, 폐, 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피해를 보거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뇌가 손상을 받거나 또는 심장의 손상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뇌가 손상이 당했다 해서 뇌졸중, 치매 또는 심장이 손상을 받았다 해서 신경색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명적일 수 있다 또는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골이는 코와 목의 통로가 좁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좁은 틈새로
기류가 들어오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휘파람 불 때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신데요. 우리 휘파람 불 때 입술을 오므리고 이 오므려서 좁은 틈새를 만들고 이 좁은 틈새가 소리판이 되면서 이 소리판으로 휘파람을 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코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지고 이 좁아진 틈새를 이용해서 우리가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또는 코와 목의 통로를 도로에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넓은 도로에서 좁은 도로로 이어질 때 차들이 느려지고 정체되고 또 급한 차들은 이렇게 빵빵 하면서 경적도 울리잖아요.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코골이도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질 때 이 좁은 틈새로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병목현상이라 그러는데 병목현상과 도로의 병목현상과 코골이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좁은 틈새로 코골이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까지 내면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몸은 한 개의 산소라도 더 얻어내려고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집에 가셔서 남편이 코를 고시면 이 사람이 나를 신경질 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발로 차지 마시고요. 이 사람 몸이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몸이 참 고생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따뜻하게 안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수면무호흡증을 보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코와 목의 통로가 막혔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조금 더 심한 형상이죠. 그래서 공기의 흐름인 기류가 막히면서 몸 안에 산소 비율이 떨어져 신경색, 뇌졸중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면무호흡증은 또 도로에 비유하자면 그쪽에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아예 옴짝달싹, 꼼짝도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더 심한 형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골이는 공기 흐름이 이 파란색 화살표로 보이시지만 부분적으로 막히는, 그래서 저항하는 소리가 코골이로 나타나는 거고, 수면무호흡증은 공기 흐름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서 여기가 폐쇄된 양상을 보이는 걸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실까봐 좀 언급을 드리면 수면무호흡과 수면무호흡증은 엄밀히 좀 틀리는데요. 수면무호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초 이상 숨을 멈추는 거를 수면무호흡이라고 그러고, 수면무호흡증은 수면무호흡이나 수면조흡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면서 몸 안에 병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을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부인이 남편이 죽는 줄 알고 놀래서 불안해서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부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혼자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깨우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깨우는 기전을 전문적으로 수면 중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혼자 잠을 잤을 때 코와 목의 통로가 폐쇄가 되어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면 숨을 안 쉬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쉬면 좋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숨을 안 쉬면 뇌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그만 자고 깨어나서 숨을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환자분이 코를 심하게 골다가 무호흡이 있다가 호흡을 안 하다가 그 다음에 푸 하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면증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숨을 안 쉬는 거, 수면 조흡, 적게 쉬는 거, 수면증 각성, 자주 깨는 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환자분들이
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원점부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예, 수면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MC분들? 잠자는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아닐까요? 지친 몸에 에너지를 주고 네. 활력을 주고. 예. 네. 장꾸러기는 미인이라고 하니까. 네. 네, 다 맞는, 네.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수면의 역할이 있는데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인지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그 낮에도 잠이 옵니다. 그거를 주간 졸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임상이란 말은 병원에서 이런 증상들을 기준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합병증으로 고혈압, 당뇨, 부정맥, 천식, 무서운 병들 말씀드렸는데요. 자, 발생하는 원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고혈압에 대해서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원리가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요. 고혈압의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증 각성이 있으면 우리 몸이 자주 깨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이나 혈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혈압을 자꾸 올리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50%가 고혈압 환자이고요. 고혈압 환자의 30%가 수면 호흡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유병률 얼마나 많냐라는 것을 따지는 건데요. 전 세계에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이 몇 명이 있을까요? 예, 10억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예.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운전 많이 하시죠? 예.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많이 생겨났는데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이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환자분들은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그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68%가 졸음운전하고 관계되며 화물차 사고의 80%가 졸음운전에 관계된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운전은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를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국가가 직접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택시 기사님들 또는 버스 기사님들 많으시죠? 그렇게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내시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골이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성인의 5명 중 1명 정도로 흔합니다. 남성분들이 한 2배 정도 많고요. 남성분들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30%, 그리고 성인 여성은 한 15% 정도 있고요. 그리고 60대 남성의 60%, 그리고 60대 여성의 40%에서 코골이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60대 남성, 여성에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코골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폐경이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코골이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10명 중 1명 또는 10명 중 0.5명 정도로 유병률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즘 여성분들의 사회생활도 많이 하시고 직장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고 또 직접 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술을 먹을 기회도 많게 되고 즉 피곤함, 스트레스,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여성분들의 코골이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흡연, 음주, 피곤함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거나 위험인자가 되어서 코골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 음주, 피곤함 이런 것들은 위험인자 또는 원인인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그 위험인자 또는 원인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골이 원인은 비만, 흡연, 음주, 수면 자세, 기온 변화, 노화, 피로 또는 코와 목의 통로에 질환이 생긴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환경이 되면 코와 목이 좁아진 경우에는 코골이, 코와 목의 통로가 막힌 경우에는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면 요즘 비만 환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죠. 그래서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만이 되면 즉 몸에 살이 찌면 코와 목에도 살이 찝니다. 특히 목에도 살이 찌는데 목에 불필요한 조직,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목의 통로를 좁히게 되고 또는 목의 통로를 막히게 하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원칙 중에 첫 번째 치료 원칙이 체중 조절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우리가 담뱃갑에 보시면 지나친 흡연은 호흡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문구나 또는 사진이 있습니다.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또는 호흡기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흡연을 하면 호흡기, 즉 기도를 붓게 만들거나 염증을 만들면서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질 수 있고 좁아지면 코골이 또는 막히면 무호흡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흡연은 백해무익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음주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코와 목의 통로를 직접 부어오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알코올 성분이 아까 기도를 이루는 통로에서 지탱해주는 근육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 술 드시면 몸이 이렇게 축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통로를 이루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근육이 늘어나면서요. 이 통로가 이렇게 짜부러집니다.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또 안에서는 점막이 붙고 밖에서는 통로가 짜부러지면서 결국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코를 골고 막히면 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수면 자세입니다. 우리가 코골이가 있는 분들에서 가장 안 좋은 수면 자세가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우면 이 목에 있는 근육이나 혀의 근육이 이렇게 뒤로 떨어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면서 코와 목의 통로, 특히 목의 통로를 좁히게 되면서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개 옆으로 주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옆으로 주무시면서도 상체를 한 15도 정도 세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변화, 겨울철 코골이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왜 코를 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코를 안 골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코를 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겉에 있는 근육만 이렇게 탄성을 잃는 게 아니고요. 코나 목의 통로를 이루는 근육이나 조직이 탄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탱탱, 코나 목의 통로가 탱탱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찌그러집니다. 짜부러집니다. 그러면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코골이를 할 수 있고, 또 코와 목의 통로가 막히면서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피로하면 몸이 붓죠. 몸이 부으면서 또 코와 목의 통로도 붓습니다. 안에 점막이 붓습니다. 그러면서 또 코골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피곤하면 뭐 하나 이렇게 들기도 귀찮고 힘들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들겠다 이러시는데, 그 이유가 피곤하면 우리가 기도를 유지해주는 근육도 피곤해서 늘어집니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탱탱하게 지탱을 못 해주고 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말씀드리면 그 기도가, 코와 목의 통로가 찌그러지면서 짜부러지면서 좁아지면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 인자들 말고도 코와 목의 통로에 질환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이 생겼다든지 종양이 생겼다든지 심한 염증이 생긴 경우는 또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가 악화된 경우라고 말씀드렸고, 단순히 좁아진 경우가 아니라 아예 막혀버린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코와 목의 통로가 폐쇄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폐쇄성이라고 그러고, 그 폐쇄성 원인이 돼서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는 비율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폐쇄성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10%는 다른 원인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아실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병원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면무호흡, 숨을 안 쉬는 거, 수면조흡, 숨이 적게 쉬어지는 거, 수면중 각성, 자주 깨는 거, 이거를 세 가지를 더해서 계산해 보면 호흡이 곤란한 수치다 해서 호흡 곤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호흡 곤란 지수를 우리가 세보면 시간당 5회 이상이다라고 하면, 시간당 5회 이상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증상, 즉 불면증이라든지 등등등 하고 일상생활 피로감, 주간졸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즉 증상이 아예 없더라도 증상이 있든 없든 호흡 곤란 지수가 시간당 15회 이상이 되면 우리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수치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요, 이 수치에 해당되면서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우리 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검사와 치료 둘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준 것입니다. 국가도, 우리나라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셨지만은 시간당 5회, 시간당 15회, 이거 어떻게 측정할까요? 어떻게 측정할까요?
네, 기계로. 예, 맞습니다. 기계로. 예. 이거 옆에서 자면서 10초 이상 한 번, 두 번 이렇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계를 이용합니다. 이거를 수면 다운 검사를 합니다. 환자 몸에 이 전극 같은 것을 붙여놓고요. 주무시게 하면서 기계가 모니터링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면 다운 검사를 하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 진단을 하려면 수면 다운 검사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할지 말지, 얼마나 환자가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다운 검사를 시행하고, 이 수면다운 검사는 병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면다운 검사는 수면 중에 일어나는 모든 몸의 변화를 체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무호흡, 수면 저호흡, 그 다음에 수면 중 각성, 그리고 혈액 내에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수면다운 검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불이 켜진 상태로 몸에 전극을 붙이고 준비를 한 상태고, 이제 불을 끄고 주무시게 됩니다. 주무시면 기계가 알아서 이제 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실제로 행하는 모습을 지금 동영상으로 보셨고요. 저기서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지금 촬영한 사진인데요. 저거는 일부러 저희가 촬영한 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환자분이 돌연사 할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 말고도 수면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런 질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가 환자분의 전 수면 과정을 녹화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면다운 검사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네. 폐쇄가 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코와 목의 통로가 어떻게 좁아졌는지, 또는 어디가 막혔는지, 또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해서 그 코와 목의 통로를 막아버렸는지, 좁혀버렸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이비인후과에서는 내시경과 CT를 이용해서 코와 목의 통로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기 때문에 폐쇄된 부분을 확인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다음 단계로 거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과정 중에 캡처한 사진입니다. 자,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저 그림이죠. 자, 파란색 선이 숨의 기류의 공기의 흐름인데, 이 공기의 흐름을 막히게 하는 또는 좁히게 하는 질환들이 이런 파란색 선에 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면무호흡증도 이런 부분에 통로에 문제가 생기고 질환이 생기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코에서도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목에서도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의 통로를 좁히는 질환을 대표적으로 한 두어 가지만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를 아래에서 본 건데요.
콧구멍을 기구를 이용해서 벌리고 코 안에 물혹이 있는 것을 확인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혹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축농증 때문에 축농증이 오래되면 이렇게 코 물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물혹이 코의 통로를 좁히거나 막으면서 이런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그림 보시면 코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걸 보실 건데요. 보시면 이 하얀색 화살표가 공기의 흐름인데 오른쪽은 공기의 흐름이 그런대로 원활한데 왼쪽은 막혀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가 이렇게 휘어진 것을 우리가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우리가 질환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비중격 망곡증은 코 외부에서 틀어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코뼈가 다쳤다든지 또는 코를 다쳤다든지 옛날에 싸움을 해서 코를 다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코의 외부의 골격 구조가 휘어지면서 그게 내부까지 영향을 줘서 코도 외부에서 휘어 보이고 또 내부에서도 코가 휘어져서 비중격 망곡증과 휜 코, 코가 휜 것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의 통로를 좁히게 하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의 통로를 좁히는 질환을 보겠습니다. 보통 목의 통로를 좁히는 질환들은 비대하거나 좀 커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가 크고 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혀가 뒤로 말리고 떨어지면서 목의 통로를 좁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편도가 커서 우리가 편도 비대증이라고 하는데 편도가 커서 목의 통로를 좁히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는 목젖이 크고 늘어나 있고 또는 목젖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도 코골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젖 위쪽을 영구개라는데 영구개에 불필요한 조직이 차거나 또는 영구개가 힘이 없어서 늘어져 있는 경우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목젖이 보면 길고 늘어져 있죠. 이런 분들은 코골이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쪽 그림은 혀가 두꺼워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처진 경우입니다. 뒤로 처지니까 기도가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를 사례별로 한번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별로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세 남자 환자입니다. 코골이가 있었고 주간 졸음은 없었고요. 수면 무호흡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체중이 많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를 했더니 호흡 곤란 지수가 한 2회 정도 됐습니다. 보통 호흡 곤란 지수는 5회 미만이면 정상으로 간주하고요. 5회에서 15회는 경증, 15회에서 30회는 중등도, 30회 이상이면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수면다운 검사는 정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뭐 이제 다 아시네요. 예.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금연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살을 빼고 언제 금연을 하겠느냐, 차라리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거는 뱃살 수술하고 비슷해서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의 뱃살을 빼주더라도 나중에 체중 조절이 안 되면 다시 뱃살이 차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골이 수술이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코골이 수술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재발을 한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중 증가에 따른 코골이는 체중 조절이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63세 여자 환자입니다. 코골이가 있었고 주간 졸음이 있었고, 주간 졸음은 낮에도 잠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코막힘이 있었으며 수면 다운 검사를 했더니 호흡 곤란 지수가 시간당 3회였습니다. 5회 미만이면 정상이죠. 그래서 코막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코에 질환이 있는지 코 쪽 CT를 찍어 보았습니다. 코 쪽 CT를 찍어 보았더니 이 부분이 원래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요. 요 상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검정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희뿌하게 찬 것이 축농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축농증 수술로 안에 코 무록을 제거하면서 코골이와 코막힘까지 해결해줬던 사례입니다. 이 축농증 수술은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예전에는 여기 살을 째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흉터 없이 안에 코 안에 있는 나쁜 조직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농증이 있으면 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름, 염증, 무록 이런 것들을 내시경을 보면서 흉터 없이 잘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58세 남자 환자입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이 데리고 오신 사례입니다. 코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코막힘도 심하였으며 입을 벌리고 주무셨었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있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수면 다운 검사를 했더니 호흡 곤란 지수, 즉 수면 무호흡, 수면 저호흡, 수면증 각성 이런 수치들이 시간당 19회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있든 없든 호흡 곤란 지수가 시간당 15회 이상이면 이거는 우리 몸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치료가 꼭 필요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상 위험한 수치임을 확인하고 내시경으로 환자분의 코안과 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를 봤더니 오른쪽은 그런대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왼쪽은 코털이 있는 이 앞에서부터 코가 막혀서 환자가 코로 숨을 쉴 수 없는 코막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목은 목젖이 두껍고 늘어나 있고 비대하고 또 목젖 위쪽의 영국에도 늘어져 있어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혀와 맞닿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면 다운 검사상 수치가 위험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와 목의 통로를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도로 확장 공사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가 좁아졌으니까 확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부터 이제 아까 왼쪽 코가 아예 막혀 있었으니까 코부터 도로 확장 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방금 보셨던 환자분의 코 구조를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 가운데 축이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코 가운데 격판이 휘어졌다 해서 비중격 만곡증이라 부르고 그 비중격 만곡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우리가 치아도 튀어나왔으면 교정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중격 교정술로 이 휘어진 부분을 이렇게 반드시 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중격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환자분의 목 안의 구조물이 매우 크고 비대하고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비대해진 부분을 줄여주거나 또는 비대해진 부분을 없애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대해진 부분을 줄여주는 수술은 대개 우리가
고주파 레이저를 써서 줄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고주파 레이저를 혀에다가 쏘아서 혀의 비대해진 부분을 줄여주거나 또는 목젖 위쪽에다가 고주파 레이저를 쏴서 비대해진 구조물을 줄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 원리는 우리 지포나 오징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포나 오징어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가하면 그 구조물의 부피가 줄어드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비대해진 구조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젖 위쪽이 불필요한 조직이 있으니까 뱃살 수술하듯이 적외창을 내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방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제거하고 꼬매주고 그리고 목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목이 확실하게 열어졌죠. 예, 그래서 이런 수술도 병행하면서 코는 비중격 교정술 그리고 목에서는 고주파 레이저 수술 또는 이런 비대증 수술을 병행해서 이 환자분은 수면 무호흡증을 해결해줬던 사례입니다. 부인이 많이 만족하셨습니다. 자, 66세 남자 환자의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나는 젊었을 때는 코를 안 골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너무너무 골더라. 그리고 아침에도 피곤하고 낮에도 피곤하고 잠이 너무 쏟아진다라는 주간 졸음을 호소하셨고요. 그리고 수면 무호흡도 있다고 들었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했더니 호흡 곤란 지수가 시간당 40회였습니다. 심각하죠. 아까 30회 이상이면 심각하다 했는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도 생각하고 양압기도 생각하는데요. 양압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수술에 대해서 극도로 두려워하시고요. 그리고 호흡 곤란 지수가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 양압기를 선택하신 사례입니다. 양압기란 이렇게 산소 마스크 같이 생긴 기구를 입이나 코에다 대고 주무시는 겁니다. 양압이란 말은 음압의 반대말인데 외부에서 압력을 주면서 산소를 인위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에다 대고 양압을 주면서 산소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행인 것은 2018년 7월부터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가격에 환자분들이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게 고가의 장비를 보험으로 처리해 준 2018년 7월부터 처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코와 목에 동시에 했어야 되는 불편감이 있었는데 요즘은 코만 대고 양압기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별로 코골이 치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치료 원칙은 체중 조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금주금연이고요. 세 번째는 옆으로 눕는 수면 자세를 가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양압기를 또는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 코골이에 대해서도 상담을 많이 하러 오십니다. 우리 딸, 우리 손주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데 어린이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없더라도 코골이만 있더라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이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증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편도란 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목젖 옆에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긴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이 구조물이
보시겠지만 목의 통로를 좁히거나 막으면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들은 코편도, 일반인들은 코편도라고 부르는데 아데노이드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코와 목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고 엑스레이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 조직은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와 목의 중간에서 걸쳐져 있으면서 코와 목의 통로를 좁히기 때문에 이것도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원인이 돼서 아이들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생긴다면 편도나 아데노이드 이 비대한 조직을 제거해주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4세부터 10세경에 아이들 편도는 많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연령대가 5살 전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술 많죠. 몇만 개 될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편도 제거술 또는 아데노이드 제거술은 우리나라 5대 수술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5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1등부터 5등 안에 들어가는 수술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의 어린이 코골이의 문제점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잠을 잘 자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성장 호르몬이 잠을 잘 못 자니까 잘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성장장애, 또 비슷한 원리로 정서장애, 학업장애,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같은 좀 안 좋은 증상들 또는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나 아데노이드를 제거한 후에 코골이가 많이 좋아졌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이런 성장장애, 정서장애, 학업장애,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들이 많이 호전되었다라는 저널이나 보고서도 많은 실정입니다. 자, 여기는 열린 마당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만약에 코와 목의 통로가 닫힌 마당이 되면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열린 마당이니까. 네. 마지막으로 여유가 아주 있어야겠네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닫힌 마당이 되면 네.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편이 이렇게 코 골고 있으면은 이렇게 반듯하게 해줬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예. 옆으로 눕히고 15도 정도. 예, 15도 정도. 네. 근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자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도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예. 코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코는 숨 쉬는 기능도 하지만 우리가 온도 조절, 습도 조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같이 차고 건조한 바람이 들어오면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로 변환을 해서 폐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기도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유도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코는 이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작용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코가 막히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코도 막히겠지만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 입을 벌리는 상황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로 기도, 목이나 폐를 손상을 시키고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걸러지지 않은 채 바로 목이나 기관지, 폐 이런 데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차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호흡기에 염증이 잘 생긴다라는 말이 코하고도 충분히 연관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은 코를 안 고십니까? 워낙 그 비밀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이 봅니다. 알고 있어도 보는군요. 예. 네. 5명 중에 1명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객석의 어머님들이 아주 집중해서 네. 강의를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점
예. 아,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주 무서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죠. 예. 제 남편이 코골이를 엄청 심하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배도 엄청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목도 굵고 짧고 네. 이렇게 코 고는 모습을 보면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네. 약해서 혀가 굉장히 도톰한 것을 또 느끼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예. 이야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게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셔서요. 일단 뱃살을 좀 빼셔야죠. 예. 뱃살 빼셔야 되고 그리고 수면 자세를 좀 바꿔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게 얼마나 코와 목의 통로가 좁아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체중 조절이나 이 수면 자세 바꿔가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예.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코골이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 예. 코골이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중 조절하는 게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금주, 금연을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즉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코골이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쩜 가장 어려운 방법일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네. 계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기 수술을 좀 두려운 감도 네. 있는데요. 뭐 그애한테는 아까 뭐 산수 뭐라고 그랬죠? 양압기. 양압기. 예, 예. 양압기. 그래서 예.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예 양압기 좋습니다. 양압기도 치료가 가능. 어느 정도 치료를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나요? 양압기는 평생 하는 겁니다. 아, 평생 해야 되는 아. 건가요? 그래서 이 수술과 양압기는 사실은 장단이 있습니다. 예. 수술은 어떻게 보면 몸 안에 자연적으로 양압기를 설치해 주는 거고요. 요 양압기는 외부에서 그 인위적으로 양압을 주는 장치를 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은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또 고통이 따르며 또 입원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저희가 오시면 잘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네. 시점입니다. 근데 그런 치료를 받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체중 조절이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아까 원인인자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원인인자들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주간 졸음자를 들으면서 궁금했는데요. 네. 이렇게 낮에 조시는 분은 저녁에 못 주무셔서 조는 건가요? 계속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건가요? 졸음이 계속 오면서 예. 또 밤에는 또 불면증이 오니까 예.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불면증, 주간졸음, 불면증, 그 수면장애하고 같이 동반되면서 악순환이 되니까 사실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받고 치료를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그 당뇨와 수면 무호흡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고혈압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뇨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수면 무호흡, 수면 조호흡, 그다음에 수면증 각성이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 내 당을 올리거나 또는 원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내 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당뇨가 생기거나 또는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많이 고시는 분 중에서 거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통계에 따르면 네.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코골이에서 한 70%까지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코골이 환자의 아. 10명 중 7명이 수면 무호흡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문들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수치군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고 나서 밤에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야간 빈뇨라 그러는데요. 예. 야간 빈뇨의 원인은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제때제때 들어와야 되는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산소가 몸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심장이 움직입니다.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장이 쿵쾅쿵쾅해서 혈액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합니다. 뇌나 심장, 뇌나 폐, 간 이런 기관들한테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네, 그거를 제가 뭐 쉽게 얘기 드리면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택배 기사가 그냥 평상시에는 좀 여유 있게 걸어 다니시더라도 명절 때나 바쁘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예. 그 역할을 심장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심장이 혈액을 계속 쿵쾅쿵쾅하면 심장도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서 콩팥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콩팥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심장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으니까 그 혈액을 짜주는 양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콩팥이 심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혈액량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유, 그래서 네. 혈액량을 줄여주려면 혈액 자체를 뺄 수는 없으니까 혈액 안에 있는 수분을 빼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야간 빈뇨가 나오는 거죠. 네. 또 아유, 참 우리 원리가 있는 몸이 거군요. 정말 신비롭습니다. 예, 예, 네. 예. 생각해 보니까 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예. 아닌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예방이나 치료가 최우선일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서 이 코를 골면은 뭐 듣기 싫은 소리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몸이 힘들어하는 소리라고 네, 하니까. 그리고 전더 살기 관심을- 위해서 발버둥 그러게요. 친다는 네.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겨울이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 이럴 때 뭐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니까 음식도 네. 좀 잘 드시고. 특히 겨울철 별미들 워낙 많잖아요. 네. 꼬막, 대하, 굴, 아우 생각만 해도 아, 네. 벌써부터 행복해지는데요. 주말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고요. 가족과 네.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